닭 쫓는 개돼지들 라디오 반민특위 36회. 오늘 제목은 전격 퇴진 작전.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박근혜를 어떻게 오늘 퇴진시키냐, 내일 퇴진시키냐, 바로 퇴진시키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우리 바람에 부응해서 전격 퇴진 작전. 우리 승희 양, 승희 씨. 네. 왜 이런 이름 뭐 패러디인지 모르죠? 알아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형 몰라요? 박준희 씨 모르십니까? 전격 퇴진 작전 네. 말씀하시는 네.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키트 빨리 와줘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키트 빨리 와. 진짜 그게 모르는구나. 뭐예요? 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제목 바꾸자. 승혜 씨는 몰라도 되는데 40대부터는 알 줄 알고 한 건데. 아니 그 전격 제트 작전. 전격 네. 퇴진 작전 그 오토바이? 네. 아니요. 아니, 차. 자동차가. 자동차. 검은 세단. 아 너무 스포츠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뭐예요? 진짜 도통 모르겠네요. 저는. 아 잠깐만 오토바이도 뭐 있지 않았나? 오토바이는 없어요. 오토바이. 이게 그 옛날 과거에 무슨 만화 영화에 등장한 만화 영화 아니에요. 영화예요. 영화예요? 네. 이거 맥가이버보다 전일 걸 이게. 맥가이버, 훨씬 전. 에이트 공대 이런 거 나올 때 네. 40대들만 원조 정말- 미드죠. 원조 미드. 정말 올드하네요. 근데 정말 우린 다 이걸 시계 차고 다 이렇게 키트 하세요. 빨리 와. 그 차가 키트였어요 이미. 클래식하다고 해주지라고 해주세요. 그 요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큐브를 돌리면 나오는 큐브를 그건 또 뭐라고 뭐예요? 해요? 카봇 이런. 그거는 만하고 비슷한 거 이거는 아닌가요? 이건 진짜 미드였다니까. 이건 고품격. 아니 카봇도 굉장히 괜찮은 만화예요. 그 배우 날씬하고 곱슬머리에다가 네, 곽 PD 저런 기름 바른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약간 키도 크고 가죽 잠바 항상 입고 나오고 맞죠? 그죠. 네. 600만 불의 사나이 이후에 그 다음 세대로 나온 미드. 네. 예. 소머즈 나온 그 이후에. 맥가이버 전이의 후예요. 맥가이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이죠. 참고로 이 KBS 이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 TV가 안 나와가지고. 왜? 원래 가난한 동네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 거. 그래요? 하여간 오늘은 전격 퇴진 작전. 우리 저희가 현장 방송도 했지만 뭐 장관이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지난 100만 촛불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현장 방송도 했는데 또 오늘 또 촛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0만 촛불이라서 뭐 해도 뭐 끝이 없는 더군다나 이 100만의 성과를 어떻게 승리로 딱 결속을 지을 건가 여기에 또 지혜와 힘을 또 다 모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촛불이 하고 이틀 지났는데도 또 이슈가 빵빵빵빵빵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슈 몇 개를 좀 살펴보고 오늘 들어갈 텐데 그 이슈 살펴보는 게 좀 왜요? 발음 내일부터 좋아요? 저기 볼펜 물고 왜? 연습 좀 하세요. 네. 이슈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오늘 게스트가 또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이죠. 네. 100만 촛불 하는 데서 이제 뭐 숟가락을 얹고 지낸다는 우리 그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상임 대표님이 함세용 신부님이시죠. 그 12일 날도 대학로에서 시민대행진 때 발언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리고 한 재작년 겨울부터 큰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통렬하게 이 박근혜 정권을 평가하고 딱 꾸짖는 모습이 너무 저는 사이다 같다 요즘 표현말로 그러면서 깊이 있으시고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함세웅 신부님이 상임 대표로 계신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기획부장님? 예 맞습니다. 네, 기획부장님. 우리 박준희 기획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준우입니다. 민주행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정책기획팀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함세웅 신부님과 같은 이 민주화 운동의 원로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총망라요? 예, 거의 다 망라. 거의 다 총. 네, 거의 다 총망라. 함세웅 신부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예. 또 다른 분 여기 그 박재승 대한변협 네. 회장님 계시고요. 김중배 언론운동을 일생 하시고 MBC 예, 사장님 전 MBC 하셨던 사장이었던 김중배 선생님 또
동아 투위 예전에 이제 동아일보 언론 탄압 여기에 맞서 싸우셨던 김종철 뭐 선생님 연합뉴스 사장님 하셨죠. 예, 연합뉴스 사장도 하셨죠. 네. 예, 원로 선생님들이 함세웅 신부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끝내야 된다. 예, 우리가 뭐라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셔서 작년에 민주행동이 작년 6월 10일에 출범을 재작년 했었습니다. 6월 10일이겠죠. 면면은 약간 다양하신데 작년인가? 그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또 하나의 뭔가 역사적 그렇죠. 사건들이 다 약간 관여가 되시는 분들이네요. 예, 예. 청춘의 젊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애비와 열심히 투쟁을 하시다가 맞습니다. 예, 그때 함세웅 신부님이 유신 시절에 감옥을 3차례 가셨어요. 아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예, 다 뭐 이렇게 대변인, 네. 뭐 집행위원장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87년 6월 항쟁을 이끄셨던 그럼 다 분들이죠. 고령이시겠어요? 이제 70대. 예, 대체로 70대 원로 선생님들 그리고 80대 선생님들도 물론 뭐 백규환 선생님도 당연히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그 7, 80년대 그야말로 20대 혈기왕성했던 20, 30대 혈기왕성했던 그런 6, 70년대 이런 70, 80년대 그 학생운동했던 선배님들 그럼 민청학년 뭐 예, 관련된 맞습니다. 분들이 많겠네요. 예, 그런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민주행동을 만들어서 네. 지금의 이제 시민사회, 뭐 노동계 이런 운동들도 있지만은 네. 과거에 이전 세대들까지 지금 모두 힘을 하나로 보태자 해서 그렇게 이제 출범을 해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근 2년 이제 돼가는 것 그럼 같습니다. 만들 예. 때부터 같이 예, 하신 거군요. 예, 처음 출범 준비 때부터 거의 같이 했습니다. 막내라고 보기도 애매하네요. 거의 뭐 연배 차이가 많이 나셔서. 예, 사실은 손자 아들 뻘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뻘 그래요? 모시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아까 곽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진짜 애비랑 싸우다 딸이랑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엔 끝내야죠. 그러면 그 어른들도 막 그런 소외가 있으시겠어요. 애비랑 싸우면서 DJ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세상이 민주화 되는구나 했다가 뒤통수 맞은 느낌 막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 10월에서 26일 날 이 JTBC에서 최순실 막 보도되고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민주행동이 했거든요. 박근혜 광화문 광장에서. 예, 네. 퇴진하라. 그리고 빨리 지금 다 힘모으는 비상시국회의 저 같은 뒤에서 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된 게 그 기자회견장에서 김중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이 후대들 지금의 젊은 세대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싸운다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무엇 하나 이루는 것이 없고 다시 이런 더 후퇴한 현실을 자기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신들께서도 나서서 싸우겠다고 네. 네, 그런 정서죠. 와, 든든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후퇴했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닭가게 마사오를 날리는 데는 18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는 4년 만에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더 빨라지고 만약에- 있다? 예, 그럼요. 만약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런 유신회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재 세력이 나타난다면 그는 아마 한 3주일 만에 날아가지 않을까? 낙관의 화신이에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야, 증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죠.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허물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바랬던 건데 87년 6월 항쟁을 끝나고서는 이 사회가 그래도 진보하길 바랬던 건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근데 이 여의도의 현실을 민주주의가 망한 거지. 광장의 민주주의는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그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근데 있죠. 87년에 사실 직선제가 쟁취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춰진다고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난 과정 아닌가. 권력이 국회나 청와대가 아니라 광장에서 권력이 서야 진짜 민주주의가 선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인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12일 날 진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급 진보하고 있구나. 이 진짜. 나라에서는. 네. 광화문의 백만 촛불을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던 아고라 그런 이제 광장 토론이
21세기 버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광화문의 100만 촛불을 딱 보면서 야 진짜로 뭐 민주주의의 출발이 뭐 그리스에 어쩌고 하는데 다 저리 가라고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약간 그 다마스 차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앰프 싣고 다니는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출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도 한 200~300명 모여 있으면 자유발언 받습니다 하면 줄 서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줄 서서. 근데 되게 특징적인 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특히 네. 발언을 많이 하고 발언 내용도 다 좋고. 같이 봤는데 제가 네. 같이 봤나요? 네 예. 줄 서서 했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네. 줄 서서. 진짜 우리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지. 저는 젊은 친구들일수록 발언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이 나라를 보는 마음, 자세, 안목 이런 것도 뭔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뭔가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나한테 물었을 때 엄마 아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강장에 너랑 같이 있었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12일 같은 판이 또 한 번 안 생기면 그날 불가피하게 못 오셨던 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역사 교과서 이런 데 기억하는 건 그날 한 장면이잖아요, 사실.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도 6월 10일을 기억하잖아.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6월 10일 저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래야지 6월 3일 날 있거나 6월 17일 날 있었던 사람은 10일 날 없고 하여간 그런 면에서 12일 총궐기는 참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추미애 영수가 네, 어제 진짜 빡쳐가지고 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게 뭔 소린가. 다 된 밥에 웬 코를 비상 빠뜨리고 국민행동 있나. 같은 경우는 진짜 비상에 걸렸겠어요? 예, 아침부터 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셨던데 어제. 기자회견을 예, 긴급하게 당일날 어제 4시 반에 네. 기자회견을 잡아가지고 했고 어디서 기자회견? 당연히 민주당사 민주당사 앞에서 앞에서. 예, 민주당사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 그리고 무슨 풀데없는 양자회담이냐 집어쳐라 굉장히 강도 높게 기자회견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근데 비상 국민행동 정도 촛불을 관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추미애를 직접 찾아가서 좀 혼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이 만나셨어요. 예, 함세웅 신부님하고 이런 원로들이 그 추미애, 문재인 등등 또 많습니다. 네. 거의 뭐 연락이 닿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돌리신 거예요. 아침부터. 그 민주당도 아마 벌집을 쏘신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4시에 잡았거든요. 함세웅 신부님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재차 말리고 호통하고 이러니까는 어쨌든 거나 추미애 대표가 직접 뵙고 얘기하자고 했고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하고 김종철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한 몇 분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던 와중에 의원총회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 시간에 면담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의원총회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고 추미애 대표가 일어나더니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한 8대2라고 그러죠. 예, 반대한 게 한 8 정도였고 여기 원로 선생님들이 직접 그 서른 의원 통해서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한이 낭독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이게 절대 안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이제 강국한 서한도 보내고 해서 뭐 어쩌나 뭐 결과적으로 아니 8대인데 의원총회에서 왜 추진된 거예요? 그게 웃기네. 그러니까 혼자 헛발질한 거죠. 그래요? 8대2라는 여론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추 대표가. 진짜 추 대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돌고 있어요. 네. 찌라시 이른바 찌라시로. 그래서 청와대 영수회담의 전말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추미애에게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한강옥이니까 접촉하기도 쉬웠네. 그죠. 비서실장이 한강옥이니까 대통령이 전혀 하야에 대한 생각이 없다. 어떻게 추 대표께서 한번 각하를 설득시켜 보시려고 라는 식으로 이제 낚시를 걸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우와 이거 만약에 내가 받아서 내가 박근혜를 설득시키면 나야말로 바로 민주의 화신? 뭐 이런 식의 똥 싸네. 뭐 그런 일종의 좀
개인의 욕심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절대 안 된다. 무슨 박근혜 지금 그죠? 박근혜 지금 거의 다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소 마스크 달아줄 일이냐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하야를 당론으로 그 자리에서 채택해 버려서 민주당도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서게 되는 이걸 뭐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저도 추미애 대표가 이 뭐랄까요 이게 한번 그 작전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요거로 그 의원총회 해가지고 퇴진 당론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런 여론들도 꽤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리가 이런 데서 있겠어? 보면 아니 아무렴 추 대표가 그거를 몰랐겠냐고. 아니 문재인 씨가 이거,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 말미에 뭐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근데 뭐 그 김민석 전 의원 네. 원내 민주당의 대표였다가 추미애 대표 당선되면서 두 당이 합당을 했죠 결국. 그 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뭐 추미애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최순실이 김민석 의원이라는 썰이 있어요 또. 김민석 의원 저랑 징역 같이 살았는데 한겨울에 모르게 다 징역 같이 한겨울에 살았어. 제 밑에 층 사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청소하는 이제 소지 제소자가 저보고 정치인이 들어왔대. 그래 누구냐 그래 김민석 씨라는 사람이 들어왔대. 그래도 어찌 됐든 미우나 고우나 학생운동 선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급하게 이제 그날 저녁에 공수를 했죠. 내복 2벌 급하게 먹을 뭐 음식들 빵이랑 우유랑 이렇게 하고 탁 내려보냈죠. 그리고 다음날 운동할 때 만났죠. 그래, 학생운동 후배 윤기진입니다. 반갑소. 내복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갔어요. 보석으로. 금방 나가면서 영치금 30만 원 넣어주고 나가시더라고요. 내복값 갚은 거야? 하여간 비껴 나갔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에 어제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한 건데 저는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좀 좌충우돌하고 또 국민들을 결국에는 끌려가는 결국 여론의 눈치 보면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곤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내부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퇴진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놔야 된다. 이런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고 민주당 안에서 그게 될 수 있구나를 또 보여준 거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의원총회에서 8대2라고 하지만 실은 국민이 만들어낸 철회 그럼요.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일단 받을 수만 있어도 어딥니까? 그동안은 안 받아서 답답했는데 이제 받은 걸로 한 발은 더 나왔다. 그럼 이렇게 그 이제 얘기가 평가해 근거가 주는데 있는 건가요? 뭐 김종인 씨가 외국에 나가려다 급하게 취소하고 그래 러시아랑 중국을 책임 총리로 가려다가 김종인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제 한참 떠들었었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셨대 근데? 그것도 확인된 바 없으십니까? 모르겠는데. 취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지금은 온갖 썰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뭐 추미애 대표의 확정된 보관은 아니었지만 이런 몇 가지 안 중에 하나로는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김종인 책임 총리하고 이선 후퇴하고 검토는 했겠죠. 그럴 네네 가능성에 이런 게 대해서. 있지 않았겠나. 거론되니까 이제 김종인 씨도 그냥 뭐 취소했겠습니까. 어찌됐든 다행히 전화위복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이걸 뭐 좋게만 딱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진 않고 이 결과까지는 촛불의 힘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지난주 말 해가지고 막 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된다 얘기가 나오다 가서명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오셨던 박한영 실장님이 아시면 이건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그날 또 언급은 네. 하셨죠. 근데 가서명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은 들더라고. 사람들이 그 정치권 일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치는 총리가 하고 외치만 맡기자. 근데 그게 이 가서명 얘기를 딱 들으면서는 와 우선 외치를 먼저 막아야 되는 거잖아. 집안에서 사고를 치면 집안 사고를 막고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 밖에 못 나가게 막고 집안을 정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상황 되면 얼른 지금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해임 건의안이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뭐 농림부 장관이었나요? 김재수 농림부 장관 또 뭐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해임을 안 시키긴 했지만
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너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민구가 있잖아요. 멘트를 날렸잖아요. 한민구 장관 멘트를 날린 게 국익에 관련된 건 국민들한테 미리 안 알릴 수 있는 거다. 국익과 관련된 거. 이거 보니까 실제 박근혜가 지금 이 최순실 건과 관련해서 대응과 관련해서 약간 저자세인 척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기존의 박근혜 정책과 노선들은 어찌됐든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가 전혀 변동이 되지 않았는가. 안 됐다. 이게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뉘앙스가. 예, 어떤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게 있죠. 특히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죠. 그렇고 특히나 미국 관련된 게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드. 오늘 나왔죠, 사드. 네. 사드도 어떤 그 대토 방식으로 네. 예, 거의 뭐 협상 마무리됐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도 오바마가 내년 1월 자기 임기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 져야 된다. 국방부는 아니라 그러는데 미국 쪽에서는 압력을 넣은 걸로 내년 1월까지 어떻게든 돼야 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뭔가 조사를 받고 이렇게 다 제수처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네. 거의 그러게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박근혜한테 전부 다 떠넘겨버리고 네가 전부 다 도장 찍어라 빨리. 그리고 도장 찍고 자빠져 버리면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전임 정부에서 한 거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이제 논리 아니냐. 그러면 이거 보면은 마크 리포트가 그 뭡니까 두산 베어스 옷 입고 뭐 강아지랑 예, 산책하는. 걔 이름 뭐지 그 그렉스비. 예. 걔 이름 걔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렉스비라고 걔 해요. 이름 예. 뭐 잘- 박근혜? 아니 걔하고 주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한국민들의 이 마음을 막 빨리 살려는 듯한 지난번 12일날 촛불 때는 어떻게 세월호 노란 누구- 리본 예, 달고 노란 촛불에 리본 달고 참가를 한 거예요. 예, 나왔다면서요? 누가? 마크 마크 리포트가. 리포트가? 네. 박근혜 네. 탄핵 아니 그래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시민들 중에 그런 참석했다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미국 대사도 촛불에 참여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진짜 탄핵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문구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는-거나 사드 추진하는-거나 보면 미국 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네 박근혜 정부가 국익을 위해 이용하는 국익을 거지. 챙기면서 자기들은 아닌 보살량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니 아닌가요? 누가 아니면서, 인터뷰도 예. 못했어? 얄미운 두 얼굴. 아 진짜로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누구 인터뷰도 안 했어? 왜 나왔냐고?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냐고 물어봤었어야 그 되잖아. 사진 찍힌 게 없어요 지금 기사는 그래? 나왔는데 예. 근데 누 어떻게 알았지? 사진 찍힌 게 없는데. 본 거죠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럼 빨리 핸드폰도 있는데 사진도 못 찍고 뭐해? 아니, 못 찾은 거죠.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아,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네. 그럽니다. 지금 근데 게스트가 잘 해야 예의가 될까? 없네요. 방송 중에 막 나가고. 아니, 제가 그래서- 게스트 없어서 하는 얘긴데요. 제가 진짜 저 오빠 비서를 진짜 1년 동안 하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비서는 게스트 나오셔서. 아니었잖아요. 거의 저를 제가 네, 기획팀장이었잖아요. 저를 거의 정보팀장이요. 네. 저를 거의 자기 개인 비서 다루듯이 다뤘거든요. 아니 승희 씨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와서 있을 때 해요. 없으니까 하는 거죠. 뭐 없을 때 뒷담화 할까? 없을 때 뒷담화가 해야죠. 있을 때 하면 다 뒷담화가 아니죠. 아니 뭐 예. 어쨌거나 이거 미국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제 막 파문이잖아요. 정치 파문이 쫙 일고 있는데 촛불이 터져 나오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그러고 말 한민구가 말한 국익은 뭐야? 씨. 미국의 국익. 미국의 국익 아니야 이거? 자기네들의 국익을 잽싸게 챙겨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도 민주 시민과 함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네, 한일 간의 군사 관계 추진해 나가고 사드 배치 더 밀어붙이고 야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당장의 박근혜 거취와 관련해서 한 두세 달은 더 외치를 해주길 바라는 거네요. 내치야 뭐 무너지든 말든 큰 문제가 아닌 거고. 자기네 국익과는 그죠? 상관이 없죠. 뭐 어찌됐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씨가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뭐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네, 아주 긍정적인 그것도 좋고. 내용이죠. 네. 근데 뭐 약간 마지못해 끌려 나온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근데 회견문 내용만 보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회견문 내용만 보면 퇴진 입장도 분명한 거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야권 공조에 좀 더 모를 받고 힘을 실겠다 이것도 분명한 거고. 다만 저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탄핵은 안 아직.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 새누리당에게
회생의 지분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탄핵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도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으나 박근혜 정부가 더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이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뭐 더 그 다음 단계.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 탄핵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 민주당에 문재인 전 대표도 계시고 추미애 대표도 계시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죠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 터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촛불 시민들한테 뭐 하냐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그 왜 아 또 미국 영화 얘기하면 또 이상하잖아. 뭐 어때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마지막에 곤도르 왕국에서 골룸은 알아요. 골룸에 거기 보면 왜 간달프가 와가지고 거기 이제 집정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간달프가 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안 싸우고 뭐 하냐고 그런 느낌이 나는 그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네요. 그죠? 촛불 민주들이 쫙 나왔는데 민주당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좁혀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그럼 국민이 간달프? 그럼요. 그렇죠. 네, 지팡이가 간달프. 국민이 간달프, 지팡이는 촛불은? 촛불. 네. 좋습니다. 영화 한번 봐야겠네. 아니 뭐 힐러가 옛날 영화 뭐. 근데 탄핵 얘기 하셨는데 저는 탄핵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조국 교수도 헌재 재판관 구성을 봐라. 탄핵이 되냐. 시간만 몇 달 흘려 보내는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또 탄핵 얘기를 하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정국이나 새누리당 애들이 쓰려고 하는 꼼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오히려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또 됩니다. 예.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탄핵하자 하다가 지금 촛불에서 탄핵하자 얘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탄핵해봤자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니냐. 탄핵해봤자 재판관들이 오히려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을 오히려 새누리당 애들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첫 발의를. 근데 이런 거라서 저희가 퇴진, 하야 여기에 완전 100% 영향을 집중하는 게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 탄핵과 관련된 언급은 약간 핀트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좀 이건 또 노골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몇 대 좀 더 때리면 몇 대 더 때리면 적극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더 때리자. 박근혜 퇴진 투쟁에 그런 면에서 최선두에 나서지 않으실까? 국민들이 정말 대단해.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참 착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착한 게 아니라 정말 노련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데리고 가면서 훈육을 정말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날 싫어하진 않아. 근데 무섭네. 싫어하진 않아. 근데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생각나요. 그 사드 반대 투쟁할 때 성주에 그 사드 이제 반대 집회를 하면 여기 할머니분들 이렇게 처녀분들 성주 국민들이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회자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 그래서 뭐 집회 사회자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청중이 조용함. 야당 정치인들 왔을 때도 그랬어요. 야당 정치인들이 사드는 성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야당 정치인이 한 1초 머뭇거리다 사드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와 지금 상황 딱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선으로 물러나십시오 하니까 조용해. 그렇죠. 이거 아닌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하니까 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솔직히 지난 지하철 이용객으로 추산하면 126만이라고도 하는데 126만의 촛불이 모였을 때 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피켓 못 들고 왔어요. 국정에서 손때라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헛발질하다가 조 터지고 간 거죠, 솔직히. 그런 거 보면 저희도 소위 이제 예전에 운동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우리 진행하면서도 그런데 국민들이 더 세련되고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으신가.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 우선 즉흥적으로 감정 표출이 먼저잖아요. 뭐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저걸 좀 잡아야겠는데 하면 우선 판을 벌리는 거죠. 성주에. 그리고 여기를 유인을 하는 거지. 안 올 수 없게 판을 만들고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딱 말이 아닌 말이 나왔을 때 야 이 새끼야 내려와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죠. 네. 아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뭘 해야 맞출 수 있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훈육법? 그러니까 저희도 또 촛불 광장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촛불 광장에 지금 뭐 저는 그 너무 그 역동성이 정말 이재명 시장 저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대선 1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재명 시장을 촛불로 뭐 유인했다. 이재명 시장 지향 자체가 이런 게 강했으니까. 근데 오시고 나서 발언을 강력하게 하시고 나서 대선 후보 전 지형이 그때 흔들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흔든 게 아니죠. 국민들이 흔들었잖아요. 이재명 씨가 오고 왔네. 먼저 온 사람은 선물을 크게 줘야 돼 하고 크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한테 지금 선물이 크게 안 가잖아요. 이제 다음 판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아, 국민들이 다음 판을 버리셨을 땐 내가 선수를 쳐야 돼. 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재명한테 뺏기면 안 돼 이번에는.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 노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앞으로 원래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끝도 없습니다. 지금 김종필 씨가 나이 90에 언론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근데 내용이 센세이션합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야, 몇 개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전 유경수. 유경수? 저는 예. 사실 최태민 박근혜보다 유경수 얘기가 더 센세이션했어요. 아니 저는 유경수는 사실 일단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했고 김종필 인터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녹취를 한 거예요. 몰래 녹음을. 몰래? 지역 후배라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환담을 나누는 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네. 기사화했다고. 아주 법적 대응하겠다고도 했죠. 어쨌거나 김종필 뭐 씨가. 검색 그거 하시면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부장 출신이에요. 그걸 몰랐겠냐고. 그리고 혁명을 했는 놈이에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놈이 이걸 몰랐겠어? 해놓고 기자들이 어떤 사람인데. 요까지도 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김종필이. 근데 저는 유경수에 대한 발언은 그런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대놓고 깔 수는 없잖아. 네. 이를테면 김종필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기가 박정희를 잠깐만요. 계속적으로 게스트 얘기하셔도 돼요. 예. 들어오셨네요. 예, 들어오셨네요. 잘 듣고 이제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어디 나갔다 오시더니. 예, 지금 좀 입 네. 닫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가지고. 네, 아니 뭐 김종필 이야기 좀 더 네. 할게요 제가. 예. 박정희하고는 뭐 막역지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박정희를 까면서 사실 박정희를 까는 게 기본이죠.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부담이 되니까 유경수를 까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얘들은 급하니까 이게 저는 돌려막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시점에서 유경수를 또 까? 그러면 그나마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죠. 신뢰까지도 아니지. 그래도 안타까운 유경수는 마음. 이미지가 있잖아요. 불쌍. 근데 유경수 얘기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박정희랑 육박전. 막 육박전 재떨이로 막 던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많았는데 이게 김종필 입에서 지금 다음 메인에도 몇 시간 떠 다 있었잖아요. 그 나와버렸어요. 인터뷰 네. 기사가. 근데 유경수를 한 번 밟고 그 기자가 진짜 대박이더라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유경수 씨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 또 까고.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또 까고 한 4번을 반복하게 기자가 유도를 했어요. 그 기자에게 진짜 그래놓고 경의의 고소한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유경수를 완전 쓰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집안에 건질 인간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그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전 가족들에게 전 국민이 이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 최악의 쓰레기들인 거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하여간 뭐 유경수 얘기가 네. 기분이 아니 그래도 또 뭐 좋다. 뭐니 해도 그 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5천만이 퇴진해쳐도 퇴진 안 한다고. 네. 그럴 자기가 것 많이 같아요. 당했다고. 고집이 그렇게 세다고. 그래요. 최태민 말만 듣고. 아니 저는 김종필이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걸 보고는 진짜 박근혜는 정리당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필이 아까 뭐 중정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기관에 있고 삼김 시대를 거쳐와가지고 한국 정치사에 뿌리 깊은 이런 이제 뭐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꼭 뭐겠습니까? 보수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해외 진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이런 뭐 연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김종필이 실질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살았던 증견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의 또 하나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갑자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돌변한 예전에 그거 아세요? 이완구라고 있었어요. 네, 알죠. 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왕구합법, 이완구. 그 뭐 장난감 만드냐? 네. 왜 저 이러다가? 안에 예. 재판하러
갔는데 옆에서 이완구 씨 재판 받고 있더라. 아, 그래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 재판인데 그 통일 콘서트 징역에 갔다가 네. 나와서 받는 두 번째 재판이거든요. 2심 재판이라고. 네. 가는데 그 재판장 입구에 기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또 우리 그러나? 때문이었나? 이제 출소해서 두 번째 재판인데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하고 아내한테 여보 저로 돌아서 들어갑시다 했거든요. 근데 이완구 때문에 온 기자들이었어. 아니 저는 이완구 얘기를 왜 꺼냈냐면 좀 받아줘요. 좀 나름 웃기지. 나중에 알았어. 네. 한번 웃어주고 아니, 그냥 뭐- 나중에 빵 얘기랑 네. 이거 재판 얘기만 묶어가지고 선물 하나 해줘요. 아니 다른 시도 거. 때도 없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 이완구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또 충청 출신이잖아. 그래서 충청 유지라고 김종필을 찾아갔네. 근데 김종필이 그때 이완구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뉴스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첫째도 대통령의 잘못이고, 둘째도 대통령의 잘못이고, 셋째도 대통령의 지가 뭐 잘못이고. 김구야? 김구 선생님이야? 첫째, 아니, 둘째, 셋째?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박근혜 날라가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고. 5천만이 퇴진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왜 이렇게 180도로 변해요? 이 능구렁이가 반기문이랑 안철수를 호의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네. 거기도 뭐가 작전이 있는 거네요, 또 지금. 안철수가 또 참 착하다고 또 이런 얘기하는. 안철수랑 저희가 라반도 방송에서 2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냉면 해동을 두 사람이 갑자기 하는 하여간 이게 그래서 발언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김종필 스스로 말했잖아. 나는 능구렁이라고. 근데 능구렁이 눈에 착하게 보여가지고 착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능구렁이는 원래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야,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착하겠지. 근데 능구렁이가 칭찬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착할까?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 김종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참 비참하더라고.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처제인가? 지금 박근혜가 김종필의 그렇죠. 사촌. 처제죠. 네. 처제인데 처제가 또 그 얘기 옛날 얘기 또 끄집어내갖고 최태민이랑 방에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다고. 아 사실 저는 그 대목에 완전 뿅 갔습니다 그냥. 왜냐면 또 그런 것 원래 좀 그런 것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아니 이 정도면 옛날 미국의 그런 막 근친 막 더러운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뒤로 몇 번 발언을 더 이제 또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때 최태민 나이가 70이었다고 뭐 설마 뭐 한갈에 떠도는 그런 소문은 믿지 않는다. 설마 뭐 그랬겠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하루 종일 방에 둘이 틀어박혀가지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능구렁이라니까. 이상하잖아요.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국선도 알수 했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단둘이 방에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면. 안 나온다고. 체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나이 90이나 보고 정치 원로가 현직 대통령이 말이지. 처녀 시절에 어떤 목사하고 늙은 목사랑 한 방에 둘이 그렇지.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방문을 요만큼 한 뼘 열어놓는 게 예의잖아요. 그러죠. 응. 네.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여럿이 와도 이성이 한 명 있으면 문을 열어놓는 게 예의요. 문 닫아놓으면 밖에서 엄마 아빠가 안절부절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그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게 한간에 떠도는 그 루머가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말을 왜 했어? 최면이라니까. 네, 어찌됐든 김종필 씨가 판을 한번 또 크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보수 진영도 그렇고 외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박근혜 정리 수순에 들어갔나 보다. 이러면 이제는 야 박근혜 퇴진은 정말로 거의 확실하다. 오늘 퇴진? 가능해진다. 네, 이제 내일 퇴진. 퇴진은 당위이고 언제 하느냐. 그게 언제 문제다. 하느냐만 남았다. 네, 저는 좀 필이 왔습니다. 네. 낙관의 화신. 낙천 곽동기. 낙관의 화신? 네. 낙관 곽 박사라고 네, 부르셨어요. 저는 뭐, 똑같이 네. 생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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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근데 또 되게 계속 인터넷 포털 네. 게시판에 실검 1위를 장식한 제가 이전에 저희 사장님이셨던 분인데 네. 이정희 대표님. 예. 그 시민들이 추첨하는 특검 후보 막 계속 실검으로 올라왔었죠. 근데 뭐 야당이 추천하기는 되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에 따르면 뭐 특검을 하실 수는 없죠. 뭐 판검사 15년 이상 한 사람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시민들의 열망, 대중들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아니 확인하는 근데 그게 왜 계기가 있지 아쉬워요? 않았나? 난 저는 아쉽지 않구만. 왜 진짜 특검만 아니 지금 해서? 네이버 실검 1위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와인 하시지. 이 부분은 지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맞아요.
이건 상설특검법보다 아니 좀 자르지 마세요. 처음 하더라고요. 지금 한 20분 만에 입을 sorry? 여셨는데. 예,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17일 날 지금 통과하기로 해서 그 안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고 오히려 꼬리 자르기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죠. 사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특검 법안을 이렇게 새누리 것들하고 합의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판검사 경력을 15년 이상 해야 되는. 이거는 민변 변호사들 다 나오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고. 그리고 판검사 하다 보면 더러워서 에이 내가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싸우고 만다 이러고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에 사실은. 경력을 15년을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성하던. 예, 더러워서 나오지 않는 사람 더러워도 15년 참고 산 사람들만 그렇죠. 자격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특검법에 뭐 수사 대상을 뭐 이렇게 어떤 현안별로 수사 대상을 15가지쯤 했는데 이것도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아주 그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의혹, 이를테면 세월호 7시간 그쵸. 뭐냐 이런 것들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잘라놨다. 그리고 새누리가 분명히 반대한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다는 대상으로도 돼 있지 않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걸 자기가 임명한다는 그렇죠. 거야. 수사받는 대통령. 지금 일단 그나마 야당이 가져온 거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추천을 복수로 하고 그 복수로 하는데 그거를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지금 오늘 뭐 민변 그리고 이게 퇴진 행동, 약칭으로 퇴진 행동입니다. 비상국민행동 약칭이 그렇죠. 네. 박근혜 퇴진 행동. 정권 퇴진 퇴진행동. 비상국민. 입에 잘 붙지는 않네요. 예, 뭐 이제 어쨌건 좀 있으면 붙을 거야. 예, 퇴진 행동, 근데- 퇴진 행동 네. 자꾸 해보세요, 자꾸. 그럼 그래서 오늘 뭐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안 붙어요. 논평을 하고 냈고 네. 그 야당에도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로 했고 내일 당장은 뭐 청와대 앞에서부터 기자회견 이런 이제 이거 아무튼 이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면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정희 대표가 이렇게 좀 주목이 되면서 사실 12일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어떤 네티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회자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뭐 현재 뭐 하고 계신지 근황 이런 것도 나왔는데 김앤장 국내 최고의 로펌 김인정 하셨어요? 아니 김앤장이 아니지 깜짝이야. 그게 아니라 그 예전에 김현장 이제 문 닫아야 돼. 그러면 만도의 이제 위원장이셨던 금속노조 만도 네. 위원장이셨던 분이 이제 파업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죠. 그래서 해고 무효를 진호위에 올렸는데 진호위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나서 억지로 복직시켰는데 한 달 후에 또 다시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런 노동위원회에서는 자, 보통 안승혜. 노무사를 복잡합니다. 하잖아요. 네. 길어요. 짧게. 네, 김앤장과 상대로 이 해고 복직 투쟁을 하는데 김앤장은 회사 측을 대리하고 있고 이정희 대표님은 이 만도 위원장 해고당하신 분을 대리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이정희 대표님은 김앤장하고 변호사로서 싸우고 있어요. 김인장과 싸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정희 대표 근황이나 전 대표 근황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국민적 복권이 되나?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순간에. 맞아. 네, 어느 한순간에. 네. 네. 그래서 한 제가 일주일 상황이에요. 일주일 상황. 한번 그 2주 전인가 그 시민들이 뽑은 뭔가 특검 후보들을 후보. 쭉 하는데 이정희 대표 당연히 계셨겠죠. 근데 이번에 오늘 보여진 현상은 저는 그 12일 그 총궐기의 결과물 또 바뀐 전국에서 나온 결과물 아닌가 싶고 사실상 정치적 국민적 광장에서의 복권은 된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좀 크지 않은가.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고립을 닫고 배격을 당하는 만큼 그 전에 박근혜와 이명박 시대에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의 정치적 복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정희 전 대표의 복권을 보면서 덩달아서 희망을 가집니다. 저도 종북의 굴레를 벗어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종북의 굴레를 하여간 뭐 그때가 오지 않았나 하면서 되게 희망을 가졌어요. 이 현상과 관련해서.
예. 이정희 대표라고. 근데 그러는데. 거기서 이정희 대표님하고 우리 사회자님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네. 실력을 갖춰야죠. 네. 아, 국민들을 감동시킬. 네. 제 징역 얘기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 제가 2008년에 그 3년 징역 살 때 대전교도소 갔는데 와, 대전교도소가 또 옛날 교도소라서 엄청 대전교도소. 답답하거든요. 네, 답답하죠. 근데 주말만 되면 주말에는 일요일 날 아시죠? 교도소 전체 문을 절대 아무도 안 따잖아요. 안 따죠. 네. 꽉 잠그고 왜냐면 인력이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큰 교도소는 애누리도 없어요. 진짜 안 따요. 일요일마다 제 방문은 따졌어요. 진짜? 대전교도소에서? 보안과장이 항상 날 불렀어요. 예. 왜냐면 나랑 커피 한잔 하자고. 네.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우연히 그 사람이 이제 시찰 돌다가 뭐 변호사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2008년 초에 그 2월 말에 잡혔는데 그때 처음에 저한테 처음 딱 변호 오신 분이 이정희 전 대표였어요. 예. 변호인 수임을 하시겠다고 당신이 하신다고. 근데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랬죠. 기진 씨 미안해요. 그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나가게 돼서 못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가 한 번에 그 인연인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보안과장이 계속 궁금한 거야. 이정희 대표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보수인데 약간 보수 진영 입장을 가진 분인데 뭐 서울대 뭐 수석 합격했다 뭐 이런 거랑 여성이다 변호사로서 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말씀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이 진보 진영 얘기 이슈 얘기를 많이 나눴죠 덕분에. 그래서 이정희 대표 덕을 그때 많이 봤습니다. 12일에 촛불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1월화 지나고 있는데 사건이 벌써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왜 TV조선이 7월 27일에 미르재단 터뜨렸지 않습니까? 발단, 그 다음에 전개, 연일 종편에서 까고 뉴스타파에서 까고 JTBC 까고 이 전개 과정을 거치다가 11월 12일에 촛불을 기점으로 이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흔히 왜 소설의 5단계 네. 하면 이제 발단, 전개, 아니, 알아요. 절정, 너무, 결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절정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네. 그것의 반향은 뭐냐? 이 헤드라인급 기사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고 지금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 국면. 네. 위기 국면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결말.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이겠죠. 저는 낙관주의자. 누구에겐 새드죠. 누구에겐 해피고. 근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네. 민주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저는 과감하게 그럼 선언하겠습니다. 12일이 절정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12일은 시작이잖아요. 아, 새로운 기대됩니다. 시작. 네. 절정의 순간이 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